안녕하세요. 허윤호입니다. 지금 자정이 넘었네요.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내일 7월 30일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딱 60년 되는 날입니다. 평소에 생일 같은 거 잘 세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60년 생일이라 하니까 좀 감회도 있고, 또 뭔가 진지하게 내 자신의 그 지나온 날들을 좀 성찰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60까지 살면은 그래도 많이 산 편에 속하죠. 그래서 해갑잔치도 아주 이렇게 열고 그랬지만, 요즘 해갑잔치 하는 데 있습니까? 무튼 내 자신의 지나온 60년 인생에 대한 성찰과, 그 다음에 남은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각오, 이런 것들을 해볼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다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직장에서 저 같은 사람 회갑생신이라고 휴가 내고 나오겠습니까? 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좀 조촐하게 이렇게 식사라도 하려고 했더니,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꼭 생일 당일이 아니더라도 생일 파티를 가까운 친지 가족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하여튼 제 개인적인 지금 근황이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를 촛불 때부터 지금까지 열렬하게 지지해온 그런 열혈 지지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빠돌이는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도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준 그런 형상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그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는 아마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남시장으로서의 어떤 시정, 그리고 경기도지사로서의 도정, 이건 사실은 경기도라는 게 천몇백만의 그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지자체 단체장이죠. 그러나 지자체나 어떤 시를 운영했을 때와 국가를 운영하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그런 국가 대계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도전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행정 능력만 발휘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큰 틀에서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있으며
대통령이 설령 되셨더라도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부터 보면은 수십 년을 암흑과 고통의 시대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또한 해방이 되고 나서도 남북한이 소련이나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반도가 반토막이 나고 전후 패전국은 일본입니다. 독일은 동독 소독에서 전후 패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통일이 됐지만. 그러나 일본이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은 우리 한국이 짊어졌습니다. 일본이 남과 북으로 갈렸어야죠. 왜 한국이 그 피해를 당해야 됐습니까? 그래서 남과 북이 이상한 형태로 변했습니다. 김일성에 의한 북한과 이승만에 의한 남한, 그리고 김일성에 의한 일당 독재 1인 지상주의 신격화된 그런 이상한 나라, 북한. 남한도 이상한 나라입니다. 예. 이상한 나라 체제로 지금 1900 해방 이후에도 이상한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근면 성실한 우리 한민족의 정신 때문에 그래도 가난을 극복하고 그래도 세계 경제 어떤 강국으로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참 불행한 나라예요. 우리 한국이. 그 김일성 그 유일체제 이거 정말 어떻게든 그들에게 그런 체제를 버리게 만들어야지.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정책들을 보면 북한식, 중국식 그런 집단 지도체제 및 일당 독재 이런 것을 굉장히 흠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면은 현 정부가 국가 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집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암흑의 시대에서 광명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 큰 틀의 국가 대계와 그 다음에 외교 능력, 그 다음에 남북한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대권의 꿈을 갖고 계신다면요. 지금 현재는 성남시정, 경기도 도정만 잘하시면 되지만 대권을 도전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국가 대계의 큰 틀을 그 다음에 신념을 철학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준비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도정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만 국가에 대한 큰 틀,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심과 많은 석학들을 모시고 의논하고 그러한 큰 틀의 대한민국을 만드셔야 됩니다.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차기 대선이. 그런 이 민족이 백몇십 년의 암흑의 시대에서 이제 광명의 시대, 도약의 시대, 그리고 부국 강병 국태민안의
이런 시대로 가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께서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재명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며, 최근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무공천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가 나는 그런 취지로 말한 적 없다. 그냥 당헌 당규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민주정당의 도리요. 만에 하나 워낙에 이런 내년 보궐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정말 당헌 당규를 바꿔서라도 공천을 하려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면서 국민의 용서를 빌고, 그리고 국민이 그 용서를 해 주었을 때 공천해야 된다. 아마 그런 취지로 저도 들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무공천을 해야 된다, 이게 먼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보도는 공천 반대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신적 발언을, 이재명 지사의 소신적 발언을 민주당에서 정말 자기 혼자 멋쟁이처럼 보이느냐, 당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아랑곳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걸 또 부인하셨어요. 나는 물론 알아요, 저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무공천해야 된다가 아니라 만에 하나 당헌 당규를 어기고 공천을 하게 된다면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국민이 용서를 해주면 그때 공천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알아요. 그걸 견지하셔야 되지, 왜 나는 무공천을 얘기한 적이 없다. 물론 말의 취지는 그 무공천을 얘기한 적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천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장사꾼들도, 저도 장사꾼입니다, 저는요. 제가 어떤 약속을 어기면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바꿔줘요. 물건, 교환 같은 거. 제가 어떤 그런 장사꾼은 그야말로 신뢰입니다, 사실은. 장사꾼은 조금 무시 발언하셨는데, 장사꾼 신뢰 잃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장사꾼들도 신뢰 잃어버리면은 거래가 끝납니다. 어찌됐건 장사꾼들도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도 보면서 거래한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대권을 꿈꾸는 우리 지사께서 우리 국민들한테, 물론 보도의 어떤 태도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말을 쉽게 번복을 한다, 이런 인상을 주면은 굉장히 경거망동이요, 가볍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님한테 비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뭘 지적한지 아십니까? 좀 속되게 표현하면 경거망동. 너무 가볍다. 물론 저는 알아요. 이재명 지사님이 가볍지 않다라는 걸. 좀 더 대중 친화적으로 언어를 이렇게 구사하다 보니까 가볍게 느끼는 거예요. 판사들이 왜 그렇게 말을 빙빙빙 돌려가면서, 판결문 보면 가끔 생전 듣보잡 언어를 구사하면서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판결문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데,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사실 팩트는 똑같은데 그 말을 아주 그냥 현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판결문에 권위를 올리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좀 더 대중 친화적으로 가깝게 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알아먹기 쉬운 단어를 쓰면서 대화를 하니까 대중들은 그걸 또 가볍다, 경거망동한다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런 대중의 또 심리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언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나라의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한번 발언한 거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 철학을 가지고 당과 비록 배치되더라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그 모습.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반한 것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쉽게 어떤 여론이나 당리당략에 의해서 자기 발언이 번복되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함에 있어서 좀 더 국가 대계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언과 행에 있어서 심사숙고와 또한 원리 원칙 선명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